안녕하세요. 대박당꾼 부장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어떤 부동산 제도들이 바뀌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가오는 2020년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단 2022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매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골치 아프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올해는 유독 부동산 관련 세금과 대출, 청약제도의 변화가 많아 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됐고 서현청약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정신없이 흘러간 2021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못지않은 부동산 제도가 많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에 대출 한도부터 납부하는 세금의 자릿수가 달라지는 만큼 손해를 보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당장 바뀌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처음에 고가 상가 겸용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변경이 됩니다. 현행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을 초과한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클 경우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분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서 9억 원 이하 상가 겸용주택은 지금의 제도가 적용되나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 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입은 소유자들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즉 어떤 말씀이냐면,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 겸용주택의 근린주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1가구 1주택일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2021년까지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고 하면 주택과 동일하게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의 상가 겸용주택 대다수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소유자분들이 줄어들 전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눈여겨볼 것이 대출에 관한 문제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대출 분할 상환 확대 등 질적 건전성 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는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도 유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1년 6월 말 74%였던 개별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가 80%로 상향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세대출 분할 상환은 우수 금융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는 식으로 촉진할 예정으로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월 주거비가 적은 월세 수요가 늘어날 전망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및 DSR 규제 조기 시행도 됨으로써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차주 단위 DSR 확대 적용이 앞당겨 시행되고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이 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기게 되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7월 이후부터는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 초과로 DSR 규제가 확대되게 되겠습니다. 더불어 제2금융권 60%로 적용되고 있는 DSR 기준도 1월부터는 50%로 하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전에 비해 대출 가능액이 줄면서 주택 구매력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2022년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DSR은 쉽게 개인의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보다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2022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는 해당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강화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DSR 규제 비율이 낮아질수록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2금융권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금을 확충하려던 계획이 어긋날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DSR 10%포인트 인하 시 연소득 5천만 원인 고객은 대출 가능 금액이 기존 1억 3천만 원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2천만 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 2022년도에 주택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이 점을 유념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켜봐야 할 부동산 정책으로는 200가구 미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공공재건축에 한해 용적률 완화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이 정책의 취지는 2022년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책이 적용이 되면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면적을 2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노후 주택단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1만 제곱미터, 기존 주택의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확산에 따른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이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부터는 부동산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박당꾼 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